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3.1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이제 정치를 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설득도 당하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니 전 대표에 있는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목표가 완전히 같다. 목표가 같은 사람끼리 신뢰가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같이 일하면서 이견도 많았지만 토론하고 상의하면서 결국 정답을 찾아왔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검사 탄핵은 판사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와의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한 후보와의 일문일답.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관측이 나오는데. 민심은 평가나 분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심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세상에 어차피는 없다. 민심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내가 저차피라고 말하는 순간 저를 향한 지지도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정치하는 동안 저차피라는 말은 안 쓰겠다. 민심을 평가하지 않고 두려워하겠다. 총선 후 정계 복귀가 빠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은 100% 저에게 있다. 사실 당분간 정치권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4.1 총선 이후 우리 당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죽기 딱 좋은 자리라고 말리는 분도 많았다. 개인적 안위만 생각했을 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을 위해서는 지금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수 정치인 중 가장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 제가 숱한 질곡을 헤쳐나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동훈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제가 가진 상징성이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 원내 당대표 한계론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원내 당대표가 있었을 때 좋은 성과만 났는지 묻고 싶다. 108명밖에 없는 원내만으로 정치 현안을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당 텃밭인 TK, 대구 경북,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의 약점인지 모르겠다. TK에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계신다. 우리 당에 대한 영남권의 지지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영남권 지지자분들이 새로운 지도부에 원하는 것은 전국 정당으로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실천해 드릴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고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 되라는 것만 가지고는 민심을 설득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108석 의석을 갖고 계속 막을 수도 없다. 제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방식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거론은 어떻게 보나? 국민께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당대표가 되면 이 전 대표가 카운터 파트너가 될 텐데 정치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전 대표를 설득하고 대화하고 또 어떤 날에는 설득도 당하면서 잘 풀어나가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있는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비판할 것이다. 거야 독주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소수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패배감에 빠질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민심과 같은 방향에 서야 한다. 다수당이라 해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민주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먼저 국민의 힘이 바뀌어야 한다. 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가장 절실하게 보고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한다.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관계는 어떻게? 자주 만나겠다. 내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목표가 완전히 같은 사람끼리 신뢰가 없을 수 있겠나? 윤 대통령과 같이 일하면서 이견도 많았지만 토론하며 결국 서로 만족할 만한 정답을 찾아왔다. 난 그 과정이 매우 즐거웠다. 대권에 도전할 건가? 꼭 언제 뭘 해야 한다는 건 없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과수를 키우는 과정에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지만 과실을 따는 장면에 꼭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렇게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출처 국민일보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7기 3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권일용,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새 후보는 이날 기념식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만난 것은 한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3월 이후 처음이다. 당대표 출마 선언 전 나원균 후보는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한 후보는 전화로 윤 대통령에게 출마의 뜻을 전했다. 후보들은 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이 아니라 내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에서 그토록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권 후보도 한 후보의 실패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권 후보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맞상대로 삼아 총선 전부터 이미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초라한 패배였다고 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정말로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면 당대표직을 양보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민주당 탄핵 공세에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이 당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경쟁 후보들의 비판에 대해 한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비난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나원 후보 역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고 윤 후보는 인천선대위원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나권균 후보 역시 총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편 국민의힘 7기 3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총 84만 3,29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83만 9,569명. 보다 3,723명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영남 40.3%, 수도권 37%, 충청권 14.1%, 강원 4.1%, 호남 3.1%, 제주 1.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5.8%로 가장 많았고 50대 24의 7%, 40대 13.5%, 30대 9.7%, 20대 6.4% 순이었다. 오출처 조선일보 전했다.